안녕하세요, 요정엄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으로 진행을 왜 했는지, 또 어떤 제품은 제가 써보고 조금 아쉬운 제품이 있으면은 또 진행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진행을 했고, 또 이거는 왜 저의 기준에서 탈락이 됐는지 같이 비교해보면서 리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만의 5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 돈 내산을 해도 괜찮은가?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거. 저도 이제 인스타나 이제 SNS를 보면서 공구로 물건을 되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좋았던 제품도 있고 약간 좀 아쉬운데 그런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돈 주고 사고 싶은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가족이 나의 공구템을 공구가로 구매를 해도 괜찮은가? 그게 두 번째인데, 남편 이제 건너 가족 중에서 저의 공구템을 한 몇 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공구템을 10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저 건너 가족도 공구템을 구매하고, 저희 고모도 공구템 구매하고, 저희 친언니도 구매하고, 시어머니가 구매할 때도 있고, 저희 엄마가 구매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족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사도 괜찮은가?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실제로 거의 매일 손이 가는 제품인가?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제품의 내구성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 그리고 내가 이 공구템을 사용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도 보거든요. 이 공구템을 사기 전과 사고 난 다음 그런 삶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있는 게 훨씬 더 내 삶에 편하다, 이런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이건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가 딱 기준이 정확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기준을 두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타임타이머인데, 쿠팡 저렴이 버전이 있고, 요거는 제가 직구를 해서 직접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쿠팡에서 파는 저렴이 버전이거든요. 얘의 장점은 쿠팡에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면은 물론 가성비가 괜찮은데 빨리 좀 고장이 나는 편이고, 바쁘거나 할 때는 알람이 안 울려서 잘 안 쓰게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또 그때그때 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고, 이게 클래식이고 원조거든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게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사이즈인데, 이 조그만 것도 제가 직구로 3만 얼마 정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구매를 해서 만족을 한 거죠.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없을까 찾다가 이제 이 제품을 찾아서 제가 구매를 해서 쓰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내 돈 주고 사고 가족이 사도 괜찮고, 이거는 정말 거의 매일 쓰는 거고, 이게 아시다시피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시간 관리할 때라든지, 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30분 타이머 맞춰놓고 하원전 살림 5가지 한다든지, 그리고 15분을 맞춰놓고 주방 마감 15분 루틴. 그리고 이게 또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타이머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뭐 준비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하루에 내 시간을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딱 사용을 해보면은 어른도 시간 개념이 확 체감이 돼서 조금 더 행동에 탄력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생산성이랑 효율성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타임타이머 회사에 영어로 쫙 번역을 해서 저는 뭐 요정엄마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이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이런 저의 어떤 고민을 털어놨더니 홈페이지랑 그런 거 다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여기 타임타이머를 파는 공식 수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저는 이 컬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 화이트 컬러도 신상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정엄마에게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해서 이 컬러를 그린 컬러, 레드 컬러, 블루 컬러도 같이 해서 같이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하자마자 제가 물량 계산을 잘못했는지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량을 1000단위로 넘게 주문을 했거든요. 1000단위로 주문을 했는데도
바로 다 품절이 돼가지고 이번 2월 24일에 2차를 하는데 그때는 더 많이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텐바흐 냄비 라인들. 제가 지금까지 알텐바흐 저압 냄비랑 그 다음에 찜기도 했었잖아요, 파티워. 근데 이 제품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제품이 막 그렇게 안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품에서 다양하게 뽕 뽑을 수 있는 뽕뽑템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냄비 그 자체다 보니까 물론 뭐 열전도율이 좋은 것도 있고 내구성이 좋은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있는데 제가 그 알텐바흐 파티웍 찜기도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거를 팔면은 냄비 대신 찜기를 써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또 찜기로 활용을 하려면은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밑에 그 채반 같은 걸 또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찜기를 사면은 그게 다 가능하다. 뚜껑이 되게 좀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좀 뭉근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지만 그런 요리는 또 이 친구가 가능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것까지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이중지출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뭉근하게 해주고 하는 거는 얘로 하면 되고 찜기는 어차피 냄비 역할은 다 해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 이제 손잡이가 좀 뜨거워져요. 그 알텐바흐 찜기나 이 저압 냄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아무리 또 끓이고 해도 손잡이 잡았을 때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뜨거운 걸 진짜 잘 못 잡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냄비 손잡이 그거 없으면은 못 잡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패스되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그냥 뭐 냄비가 냄비지 했는데 요리를 하면 할수록 약간 엄마의 입장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되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제품. 제가 말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거의 매일 손이 갔으면 좋겠다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찜기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체에 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수육이면 수육, 그 다음에 저는 이걸로 뭐 찜도 하고 갈비찜이나 미역국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도 뭉근하게 끓일 수도 있고 밥도 지을 수도 있고 갈비탕도 할 수 있고 저는 압력솥을 무서워하거든요. 그 팍 터지면은 무섭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리 중간중간에도 요리 넣었다 뺐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 입장에서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식기세척기도 당연히 가능하고 간편하게 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투시창이 있는 게 이렇게 요리가 되고 있는지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막 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요리를 하다 보면 여기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어차피 맺히면은 막 크게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냥 그랬고 저처럼 뭐 워킹맘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 하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한 솥 푹 끓여놓고 냉동에다가 좀 쟁여놨다가 하나씩 꺼내 놓으면은 확실히 식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추천템. 세 번째는 밀폐용기 라인들인데 어떤 물건을 공구를 해야 되면은 여러 가지 비교군을 조금 많이 검색을 해보고 또는 제 돈 주고 사보고 결정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 진공 밀폐용기가 한창 핫할 때 저도 요 박펜을 구매를 해봤어요. 당연히 밀폐는 잘 되고 둘 다 밀폐는 잘 되거든요. 밀폐는 잘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소재가 플라스틱이다라는 거. 그 SAN이라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인가? 아마 그럴 텐데 물론 이제 그 환경 호르몬 안 나오는 그런 소재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좀 스텐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반평생템이거든요. 플라스틱에 가까운 소재들은 오래오래 쓰기에는 살짝 아쉽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애매한 거죠. 이런 얘네들은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뭐 야채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는데 반찬통으로 쓰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세척이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애증의 땡스소윤, 사실 정말 손이 잘 가고 잘 쓰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공구를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약간 아쉽긴 해요. 이게 막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땡스소윤이라는 브랜드는 최초의 냉동 용기 브랜드 그런 거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도 되게 많이 인기를 끌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소재 이게 엘라스토모 소재인가 그렇거든요. 이 유연한 소재가 엘라스토모 소재인데 이 소재를 따라올 냉동 용기가 없긴 하고, 물론 이제 이거를 따라해서 다이소나 그런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자신 있게 이거는 오래 쓸 수 있어요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국거리 같은 거 보관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갈비탕 같은 거 쟁여둘 때 해놓고 얼려서 얘가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과다 분출되는 행동이라고 해서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사실 급할 때는 잘 안 되긴 해요.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그 맛에 얘를 사기는 하지만 용기에서 해동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셔라. 그러나 요정 엄마는 아주 잘 쓰고 있다. 반대로 얘는 간편한 용이한 반찬통으로도 그냥 쓰기 때문에 저는 얘가 더 사용성이 좋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제품으로 공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혼 초때 샀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플라스틱 용기들은 미세한 그 실기스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엄청 미세하게 있는 그 기스들이 있는 거는 찝찝해서 다 버렸고, 신혼 때부터 사서 살아남았던 것들은 유일하게 유리 아니면 스텐. 그래서 저는 유리로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유리가 좀 묵직한 게 있고 이제 용량을 많이 채워 넣으면 좀 무겁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구성만큼은 정말 유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코 찜할 때도 전자레인지 막 그냥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 얘는 또 오븐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이제 박켄에 비해서 가격대가 더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선택을 했어요. 얘는 아주 오랫동안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찬통으로도 쓰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 이제 망템은 저의 어렸을 때부터 구매했던 테팔 제품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홈플러스 가면 항상 있고. 근데 그거는 정말 반년만 써도 금방 좀 망가지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구매 없고 저는 식용유 뿌리면은 후라이팬에 기름이 그 가쪽으로 퍼지는 게 이게 그 볼록 현상 때문에 그런 건 줄은 얘를 써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볼록 현상이 있는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쪽이 잘 안 익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중간만 잘 익는다든지 좀 그렇잖아요. 이거를 쓰면은 그냥 아무리 뜨거워도 얘는 항상 그대로 평평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닥 두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후라이팬의 내구성을 오래오래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후라이팬 진짜 오래 쓰려면은 이 뜨거운 음식물을 넣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강불로 해놓으면은 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300도 이상이 올라가서 그게 지속이 되면은 이게 균열이 조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면서 후라이팬을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삼성 인덕션 기준으로 6으로 해놔도 얘가 되게 열존들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익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 요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벼운 거를 사용을 해서 그냥 반년이나 뭐 1년에 한 번씩 빨리빨리 교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무거운 대신에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오래오래 좀 사용을 하실 건지 요거는 이제 취향 따라 고르면 되는데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두께감도 있고 볼록 현상도 없고 열존들이 잘 돼서 고루고루 익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건 식세기도 가능해서 식세기도 뭐 돌려도 괜찮고 그래서 잘 샀다. 그 알텐바 후라이팬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버전이 나오기 전에 그 손잡이가 약간 고무처럼 되어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쓰면서도 약간 디자인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진짜 내구성 괜찮은데 디자인이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는 디자인이 예뻐야 되는 것도 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후라이팬의 내구성은 참 좋은데 그 손잡이 디테일이 너무 아쉽다. 뭔가 자신 있게 내가 공구를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저는 공구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반년이 지났나? 이 디자인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알텐바의 이제 대표님 그 회사 본사에 달려가가지고 당장 공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도 정말 수천 명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서 또 재구매도 많이 하고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 얘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좀 고급스럽고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손잡이만 바뀐 게 아니고 코팅액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이 손잡이가 최신 버전으로 구매를 하셔라 라는 저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안에 스테이 쿨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만져도 열 전도가 안 된다라는 뭐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인덕션에서는 확실히 그런데 만약에 가스불을 쓰신다 그럼 강불로 계속 쓰면은 이쪽까지 조금 열 전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스레인지는 안 써봤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참고를 해보세요. 저 공구템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면 가스레인지에서 강불로 오래오래 됐을 때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해보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후라이팬 그 4종 웍이랑 그거 중에서 하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도마. 이거는 이제 둘 다 우드 도마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 에피큐리언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에피큐리언이 그냥 이렇게 생긴 나무 도마의 특징이 가볍다. 그래서 도마는 가벼우면 무조건 손이 자주 가거든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플라스틱 도마도 써봤고, 그거는 알고 보니까 그 가루가 진짜 미세하게 많이 나오고 실리콘으로 된 도마도 사용을 해봤고, 이게 도마가 칼집이 안 난다 그런 도마여도 어느 정도 그 도마의 원료를 조금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뭘 먹을 거냐, 스텐, 플라스틱, 나무 했을 때 차라리 나무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뭐 개인적인 결론에서 이 친구를 구매를 했는데, 에피큐리언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 브랜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떼가기 때문에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아서 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안템이 이 오리지니크 도마였어요. 그래서 두께감도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두툼하고, 뭐 두툼한 거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이 없긴 한데 밀리는 게 조금 덜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둘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가격 대비 얘가 우수했다. 성능은 뭐 거의 두 개 똑같다고 보면 돼요. 칼집이 나는 것도 둘 다 마찬가지로 나고, 우리 많이 쓰는 도톰한 두꺼운 원목 도마 있잖아요. 확실히 그게 칼소리가 청아해서 요리하는 맛이 나기는 하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그거는 뭐 내가 신혼이라든지 아이가 없다든지 그냥 좀 손목이 튼튼하다든지 아니면은 대용량 요리를 자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두툼한 원목나무를 쓰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막 요리하고 아침에 얼른 사과 깎아서 줘야 되고 간단하게 할 때는 확실히 가벼운 도마가 손이 자주 가요. 그래서 얘를 쓰는데 가격 대비 얘가 하나에 몇만 원인가? 39,000원인가? 그랬는데 얘는 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주 바꿀 거면은 얘를 사는 게 저는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으면 3개, 보통은 2개 정도를 하는데, 그 스케줄이 한 달에 꽉 차 있는 그런 공구 스케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이제 이 물건에 대한 뭐 어떤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블로그도 상세 설명도 적어서 조금 더 최대한 활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쏟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도마도 그렇고, 이거 이제 공부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데 언제 공부해요? 또 언제 오픈을 하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이 정말 많아요. 그런 댓글을 보면은 또 판매자의 욕심으로서는 자주 하면은 좋겠지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대충 띡 영상 하나 올려놓고 뭐 사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기도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서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를 써보고 좀 추려서 나온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댓글에 요정엄마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좀 여러 가지 구매를 하고 삶의 질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구템이 아니어도 진짜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은 유튜브에 다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좋았다라는 코멘트만 받아도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들 쏙쏙 골라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 영상을 항상 잘 봐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정말 저는 큰 힘이 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시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